주기율표부터 복습하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여기 주기율표 보시면 요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자, 요거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20 해서 주기율표 써 있고, 요거 우리 20번까지 암기할 거고요. 기호, 이름, 번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한 쌍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번까지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180번 넘게 있지만 거기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지금 외우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긴 할 건데요. 어쨌든 주기율표에서는 20번까지만 암기하시고, 수소부터 칼슘까지 여기도 소듐, 포타슘으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나트륨이랑 칼륨 이름으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럼 순서는 어떻게 정했냐, 왜 얘는 1번이고 얘는 20번이냐 하면 원자량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가 제일 가볍고 여기서는 칼슘이 제일 무겁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는 거 이따 시간 줄 테니까 암기하고, 우린 책 볼게요. 맨 앞으로 갑시다. 자, 오투 10조에 그 물질을 이루는 과학자들의 생각이 있는데요. 요거는 패스, 요것은 시험 때 다시 설명할게요. 우린 2번 원소 할 겁니다. 자, 원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밑줄.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래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소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원자가 나와요. 원자는 기본 입자, 알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랑 원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알려진 걸로 118 가지고, 그 다음에 90 이거 기억해야죠.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름 붙인 거고, 그쵸? 그 밖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라늄 같은 애들까지 자연에 있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번호인 애들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라늄은 몇 번이죠? 찾았어요? 90번 때 있을 텐데. 92번.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이래, 모든 물질. 그러면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이거 책상은 뭐 탄소가 제일 많을 거예요. 탄소가 주로고 이제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을 거고. 이게 설탕이에요? 에헤? 아니요. 그렇진 않죠. 설탕도 탄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다르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게 보통 우리가 탄소로만, 다른 거 안 섞이고 완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흑연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필심, 샤프심 할 때 그 흑연, 얘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른 게 안 섞여 있어요. 탄소가 공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 다르죠.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조. 탄소로 이루어진 구조가 달라서 흑연, 다이아몬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도 어떤 구조인지, 어떤 퍼센트인지,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몸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도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 그렇다고 우리가 설탕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도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이거죠. 뭐예요 이거? H2O. 아, 수소? H2O는 물이에요, 물. 이게 탄소고, 이게 수소고, 이게 산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를 외워야 지금 이게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알루미늄 호일은 당연히 알루미늄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으로. 물 여기 나오네요. 그쵸? 수소 2개, 산소 하나 결합해서 물. 이런 애도 있어요. 수소 2개, 산소는 하나만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 얘랑 얘는 같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이 H2O2는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라고 이름 가진 애고, 얘는 소독하는 애입니다. 소독하는 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때 보통 소독할 때 써요. 보통 귀 뚫고 소독할 때 이 과산수소 많이 쓰죠. 그래서 물이랑 완전 다르다. 마시면 큰일 난다. 과산수소는 뭐 그런 겁니다. 그거야? 꿀꺽꿀꺽 마시면 죽겠죠. 근데 뭐 맛본다고 한 방울 두 방울 보는 걸로 죽진 그거 않고요. 맞아. 꼬꼬미에 바카스병에서 과산화수소 다 먹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 꿀꺽꿀꺽 먹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과산수소를 꿀꺽꿀꺽 먹기란 쉽지 않긴 하죠. 추워? 네. 그래요? 덥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원소 볼게요. 수소.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벼우며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수소는 엄청 가벼워요.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평소에 기체,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고요. 여기도 조금은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공기 중에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가벼우며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한다. 연료로도 이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그 수소 기체는 그 기체 자체에 불이 붙습니다. 준이한테 물어볼까요? 모자 한번 벗죠? 수업 중에. 산소는 불이 붙게 안 붙게요? 안 붙어. 산소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산소 자체에 불이 붙진 않는데요. 산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불이 잘 타는 걸 도와줘요. 연소 작용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 산소 자체에 불이 붙는 건 아니지만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수소는 수소 기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너네 수소 자동차 얘기 들어봤어요? 수소 자동차가 이제 우리 지금 전기 자동차가 석유 자동차 대신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 자동차 이후에는 수소 자동차가 나올 거란 말이죠. 너네 어른쯤 되면 상용화가 될 거야. 지금 왜 수소 자동차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팔지 않냐 하면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성. 불 붙잖아요. 자동차는 불이 잘 붙어요. 왜냐면 연료가 불이 잘 타니까요. 그쵸? 석유에 불이 붙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석유를 흘렸어. 생각해봐요. 땅에 석유를 내가
주르륵 흘렸어. 그리고 여기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발발발발 타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중간에 기름을 없애면 돼요. 중간에 물로. 아,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타겠죠. 여기 없앤다면. 근데 수소는 어떠냐면 수소가 요만큼 이렇게 길게 수소가 있었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 불을 붙여요. 그러면 불이 요렇게 붙어요. 동시에 빵 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거의 폭발처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번에 팍 하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번져나가잖아요. 근데 수소는 안 그래요. 수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료가 있으면 동시에 빡 붙어요. 그래서 소리가 펑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폭발인 거죠. 그 폭탄 폭발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폭발. 근데 자동차에 수소가 차 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폭발. 그래서 그거 안 되게 하는 그 작업 때문에 수소 자동차는 아주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전기 자동차도 불 붙으면 문제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지는 게 문제지. 그렇지? 왜 안 꺼져요? 그 배터리 때문에 그렇대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석유 자동차 둘 다 불은 잘 붙어요. 어쨌든 불 붙여서 가는 애들이니까 그게 원리가 불이 잘 붙어야 엔진을 잘 돌려서 가는 애들이 원리니까 불이 화재가 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 전기 자동차 화재가 나면 잘 안 꺼지죠. 고랑고랑. 그래서 물 뿌려서 안 끕니다. 전기 자동차 불 붙으면 물 꺼서 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커버를 씌워요. 그러니까 밀폐시키는 거죠. 산소 차단. 그래야 잘 꺼진다고 해요. 그 주방에서 쓰는 K 소화제로 소화기로 하면 돼요. 금 색깔. 그 주방에서 쓰는 K 소화기. 이산화탄소 있는 거? 네, 그걸 하면 돼요. K 소화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자, 어쨌든 수소는 그래서 연료로도 사용하고 우주왕복선 가벼운데 불이 잘 붙으니까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산소는 대기 성분의 21% 정도 차지하며 여기 방금 나온 거 나오네요. 연소와 호흡에 이용한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호흡. 우리 숨 쉴 때 산소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에 이용됩니다. 대개 21%밖에 없어요. 적은데? 적죠. 생각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질소가 더 많습니다. 질소가 대기의 78% 정도 있어요. 약. 질소 과자 이렇게 질소 봉지. 맞아. 과자 있는 질소가 가득 차 있는 봉지 있잖아요. 그거 왜 질소 넣냐면요. 산소를 뺀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면 음식이랑 산소랑 만나면 산화된다고 표현하죠. 산화됩니다. 과학에서 산화된다고 표현하고 그냥 보통은 부패된다고 해요. 썩는 거. 그러니까 산소랑 만나면 음식물이 변해. 우리 사과 깎아놓으면 겉에서부터 갈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물이 산소랑 닿으면 그런 식으로 변하니까 그걸 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과자에는 공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질소를 집어넣는다. 질소도 공기 아니에요.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이산화탄소 다 섞여 있는 게 공기. 이 중에 질소만 넣는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는 뭐예요? 섞여 있는 건데 어떻게 공기에서 질소를 빼는 거 할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 과자는 질소 포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도 가만히 놔두면 색깔도 변하고 부스러집니다. 알아요? 너무 오래된 애들은 그렇게 만지면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걔는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로 보관해요. 아르곤. 그러니까 만약에 방사능에 오염된 가장 위험한 책도 변색돼요. 근데 걔는 완전 밀폐해서 보관하잖아. 그 차단해서. 방사능에. 그거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그거 엄청 위험하네. 이거 잠깐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 보잖아요. 자, 어쨌든 철은 그 지구 중심에게 가장 많이 존재하며 단단함으로 기계 건축 재료로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에 많이 존재하고요. 이게 금속이니까 단단한데 많아. 지구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나 건축재로 이용되는 겁니다. 제일 흔한 금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철을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단단해. 근데 지구 세계인데 그걸 들어가요 사람이. 아니 거기 많이 존재한다는 거지. 지구 전체에 제일 많아요. 금속으로 철이. 자, 겉에도 많다고. 중심에 많은데 겉에도 많다고. 자, 금은 돈. 산소,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의 재료로 이용된다라고 했는데요. 금은 비싸죠. 금이 비쌉니다. 철이랑 비교하면 철이랑 금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죠, 금이. 그쵸? 유튜브에 봤는데 금괴가 1kg당 600만 원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억이 넘어요. 1kg당 600. 억이 넘는다. 6천만 원. 억이 넘는다. 금 1kg이 억이 금괴. 넘는다. 억. 비싸. 응? 아, 1kg? 좀 유명한 10kg인가 그럼? 1kg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럼 10kg에 6억인가 보다. 근데 금괴가 1kg짜리 이상한데? 이거 책에 있는 이 금괴 봐봐. 책에 있는 이 금괴 요만한 거 요게 6억이 넘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손톱만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아니, 보통 그 일반적인 금괴요. 유튜브 아 물론 손톱만한 거. 아까 유튜브 보던 관세청에서 금괴 엄청 많이 해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막 1kg인데 1kg당 가격이 아 1kg 그러니까 1kg로 생할 거예요. 일반적인 금괴는 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1kg당 얼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겠는요. 다이아몬드는 요만한 1cm 요만한 게 막 몇천만 원 해요. 철개는요. 철개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근데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그럼 왜 비싸냐? 일단 뭐 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별로 없어요. 지구상에 별로 없어. 희귀하다고. 지구상에 별로 없어서 희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물론 옛날에 연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현재 금 가격은 저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하겠죠.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없는 애들 중에 지구에서 구하기 힘든 애들. 근데도 반짝거리기까지? 근데 구리도 구하기 비싸죠. 힘들잖아요. 구리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그냥 광석 채굴하다 보면 나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금은 희귀하지도 않고 예? 구리가 희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좀 힘든 거지 구리 자체가 지구에서 희귀한 애는 아니야. 근데 구리는 워낙 많이 쓰지 지구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많이 쓰죠. 그거 전선에 써야 되고 저 전봇대에도 엄청 많이 쓰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게 돼서 뭐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희귀하진 않아요. 금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다이아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다이아는 인공 다이아를 만들 수 있어. 옛날에는 인공 다이아랑 그냥 다이아랑 육안으로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 큐빅이랑 다이아몬드 나란히 놓고 보면 큐빅이 뭔데요? 큐빅. 가짜 다이아. 그래서 딱 보면 차이가 있어요. 다이아가 비싸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인공 다이아는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쓰면 다 되죠. 그 확대기만 봐도 되지. 근데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구별이 안 되는 인공 다이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다이아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다이아예요. 아니 인공이라고. 근데 다이아가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다이아는 탄소로 이루어졌다고. 걔도 탄소로만 만든 애긴 해요. 근데 화학적으로 만든 애지. 좀 어렵네. 천연이 아닌 거지. 그렇지. 천연이 아닌 거지. 근데 다이아는 그 시계. 다이아. 다이아는 시계 안 부러지죠. 잘 안 부러지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다이아가 애초에 비싸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마케팅 때문인데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때문에 비싸진 거야. 홍보.
그러니까 이거 다이아 처음에 어떤 회사에서 팔 때 변하지 않는 사랑의 다이아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가지고 웨딩 반지, 결혼 반지에는 다이아를 해야 영원히 오래 간다. 다이아 안 깨지니까. 금반지 안 돼요. 금반지는 구부러져요. 그래서 금반지 더 잘 구부러지지. 그래서 그걸로 홍보해서 그게 대박 나가지고 결혼 반지에 다이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면서 더 비싸진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금반지랑 없지. 금반지는 그냥 동그란 거에 그 한 거고 다이아반지는 그냥 검은 색깔 그 아니요. 금 반지에 다이아를 끼죠 보통 이렇게. 그쵸. 그 이런 식으로. 이게 결혼 반지지 보통 웨딩링. 자, 그래서 그 얘기 그만하고 헬륨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여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한다. 헬륨은 불이 안 붙습니다. 아예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죠. 그 옛날에 이게 지금 비행선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얘가 풍선이야. 여기 사람이 타는 거예요. 저런 거 화살을 맞추면 더 망가져요. 터져요. 화살을 맞추면. 그 화살로 맞출 정도의 높이에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롯데월드 같은 그 스카이 거기서 그건 가짜잖아 비행선. 그게 아니라 그건 비행선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서 그걸 맞춰요. 얘를? 네. 아니 얘는 그런 데 다니는 애가 아니죠. 어디 있어? 더 높이 있지. 무슨 롯데월드 거기 높아 올라간다고 얘를 맞춰요. 야 얘가 그런 데 다니 건물에 부딪히지. 만약에 그거 다치면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자체가 안 되잖아요. 화살이 진짜로 바람에 위로 올라가서 막 500m 날아가잖아요. 네. 야 영화를 너무 많이 얘가 막 1km 아니지. 그렇게 되면 안 박히죠.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화살을 박히는 총은요? 총은 될 수도 있지. 처음 되잖아. 아니면 그 제트팩으로 나와서 칼로. 그 혹시 테러하고 싶어요? 네 머리로 나오는 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뭐 어떻게 하면 다 죽을까 사람. 뭐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생각나서. 그런 걸로 어차피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살 수가 있어요 진짜로. 비행소에. 여기 사람 타는 데라니까 이게. 더 작은 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작은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비행기만 하다고. 근데 비행선 보통은 그 어떤 현수막 달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비행선이 아니고 그냥 요 에드벌룬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이건 그냥 큰 풍선이고 이건 비행선이고 당연히 다르죠. 실제로 사고도 났었어요. 그쵸? 뭘 그거 끝이야. 만들면 헬륨 불을 잘 타지 않아요? 조용해요. 안 탄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준이야. 맞다. 되게 안전하네. 그 수소기체로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비행선 자체를. 그래서 진짜로 사고가 났었고 몇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요. 그래서 얘는 수소는 금지예요. 수소로 하는 건 법으로 정해서 금지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뭐지? 촛불 그거. 그러니까 그 촛불 하늘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풍등이.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라푼젤에 불법이에요. 나오는 거? 맞아, 라푼젤에 나오고. 근데 그거 수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촛불로 올라가는 거예요. 걔는 그냥 그 열기구 같은 느낌이겠지. 쌤이 말해주셨는데 수소 뭐 한 거 있다고. 이거 얘기한 거라고 다른 거 비행선. 선생님 말해주셨어요. 수소로 만드는 거 다른 거. 자,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서 요거 수소로 비행선은 금지됐고 사실 헬륨으로도 이렇게 크게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렇죠. 어쨌든 그 다음에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에 이용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구리는 그렇게 희귀한 금속은 아닌데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 필요한 곳엔 다 구리가 들어가서 워낙 많이 쓰니까 비싸졌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런 데도 막. 있긴 있어요. 그 안에도 해보면 선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안에도 전선이 있어서 글로 보일 리가 없죠. 방수되는 기계인 건 알고 있어요. 네. 제대로 넣어요 핸드폰. 가방에 없어서 그냥 의자 뒤에 놓은 건데.
가방 있어도 의자 뒤에 넣으면서. 자, 그 다음에 12쪽. 12쪽이야. 거기 있어요. 구리 그 뭐지? 우와 그거 예쁘다. 뭐 말하려 했는데. 안남 넘어갑시다. 자, 원소. 자, 우리가 원소를 지금 여러 개 얘기했죠. 수소나 뭐 산소나 철, 구리. 철이랑 구리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철이랑 구리는 그 금속 자체 얘기한 거고, 그걸 이루고 있는 원소는 엄청나게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원소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우리 그냥 웬만한 작은 걸로 비교하지 않죠. 우리 뭐 미시세계라고 표현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뭐한다? 이 불꽃 반응이라는 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 토치로. 뭐 토치로 하기도 하고 알코올 램프로 하기도 하고 라이터로. 그다음에 뭐 어쨌든 불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 색깔 보고 거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확인하는 방법. 생각났어요. 전기자동차에도 들어가죠 구리.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전선 있는 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봇대는 훨씬, 그러니까 전봇대에 있는 전선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전봇대? 전봇대가 뭐였지? 그 전봇대 몰라요? 검선. 여기는 없을 수. 이게 어떤 여기 너무 정면에 전봇대 보이는데요. 아닌가? 전선이 잘못 봤나 그 봐요. 회색깔 기둥에 맞아. 여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 재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그래요? 밀고 아파트 졌잖아요. 오히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들어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뉴타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싹 다 밀 때 새로 신도시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봇대가 길에 가면 전봇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선 쫙 이렇게 없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있어야 얘가 전선이 안 길어지고 늘어지지 않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하로 깝니다. 요즘엔 지하로 깔아요. 그래서 근데 건물이 이미 있는 도시에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옛날 시골 같은 데는 전봇대가 지금도 있는데요. 저렇게 계획적으로 건물 지을 때는 싹 건물 없애고 처음에 필요한 애들 뭐 수도라던가 전기를 지하로 다 깔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려요. 근데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전봇대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은 선 어디로 가다 보면은 어떤 산에 엄청 큰 거. 송정탑? 네 그런 거 엄청 막 큰 거에처럼 한 번 모여있지 않아요 싹 다? 모여있다고? 송정탑 그거 모시기. 아니 탑은 그냥 큰 거 모여있는 건 없는데. 아니 그 어떤 와글와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산 같은 거 어딘가 따라가 보면은 도시 말고 그냥 산 같은데 겁나 크게 전봇대 선 있는 거.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모여있진 않는데. 그냥 아무튼 저 선들이 있는 한 거. 곳에서 만난다는. 네 그거. 교점? 정말. 모인다. 안 모이는데? 그냥 그냥 모이지가 않고 그냥 타워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탑에 전선이 더 많은 게 있다고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차로가 많은 지점에선 전봇대에도 선이 많이 얽혀 있긴 하지. 자, 어쨌든 불꽃 반응은 뭐 하는 데다? 원소를 확인하는데요.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원소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한다. 그리고 그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예시에 나온 얘네들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물질은 그러니까 나트륨만이 아니라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도 불꽃 반응하면 노란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청록색. 왜냐면 염화구리랑 질산구리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둘 다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액체예요. 그 구리금속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랑 또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그 원소라는 건 개념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원소라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재료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리모컨, 책상, TV 이런 거 물질이죠. 그리고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 뭐 플라스틱, 고무 그거를 더 작게 이루고 있는 애가 원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물질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셔. 그래서 염화구리랑 질산구리는 완전 다른 물질. 구리가 같이 들어갔지만 비슷하지 않은 완전 다른 물질이지만 뭐하다는 거예요? 불꽃 반응색은 같다는 겁니다. 청록색으로 같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은 노란색으로 같습니다. 이 염화나트륨이 소금의 주성분이죠. 염화나트륨 짠맛 나는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이에요. 먹어도 돼. 짜긴 하지만 먹어도 돼. 질산나트륨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완전 다른 애예요. 나트륨이 같이 들어있는 거 빼고는 가 비슷하지도 않아. 하지만 불꽃 반응색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이상한 것 저거 리튬이랑 스트론튬. 아, 얘는 색깔이 같죠. 얘는 리튬이랑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이 같아요. 빨강색으로. 근데 비교할 수 있어요 눈으로. 안에가 조금 밝으면은 빨간 리튬이고. 아니 근데 이건 사진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는 리튬이랑 스트론튬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로 관찰한다. 스펙트럼. 스펙트럼 그 노래. 노래 그 힘찬 거. 아, 노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스펙트럼이 뭐냐면 그 이름 그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지개. 무지개 생각하시면 쉽고 무지개가 뭐냐면 햇빛이 태양빛이 물방울에 물방울에 굴절돼요. 빛이 굴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분산시켜요. 모든 빛을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라데이션 돼서 나오는 띠! 이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분산돼서 다 보일 수 있게 되는 게 연속 스펙트럼.